최후의 전투, 금성전투. 금성전투, 6월 공세. 53년 봄, 스탈린이 사망하자 휴전회담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었고 미국과 공산 측 모두 휴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53년 여름이 되자 휴전협상은 종반으로 치닫고 있었고 중국은 휴전이 맺어지기 전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미 전선에는 무려 180만 명의 공산군이 배치되고 있었다. 언제든지 명령만 떨어지면 기습적인 물량 공세를 감행할 작정이었다. 그리고 6월 10일 드디어 중공군의 대대적인 공세가 시작됐다. 1951년 춘계공세 이후 실로 2년여 만의 일이었다. 중공군은 이번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국군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들어왔다. 남조선 군대가 구멍이다 해. 이때 중공군이 노렸던 곳은 한국군이 지키고 있던 금성 돌출부였다. 여긴 돌출부라서 포위작전도 수월하겠다 해. 중공군은 이곳으로만 총 12만 명의 병력으로 밀고 들어왔고 1만 명이 넘는 포병부대로 화력을 지원했다. 푸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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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쾅. 여기에 말 1만 필과 마차 1500대도 동원됐다. 따그락 따그락 덜그럭 덜그럭. 어라? 20세기 전쟁 맞나? 어쨌든 중공군의 파상 공세는 매서웠다. 반면에 한국군은 2년 넘게 지루한 참호전만 계속하고 있었던지라 방심하고 있었고 전선에는 경험이 많은 병사들도 부족했다. 게다가 수적으로도 열세였고 국군의 장비라고 해봤자 중공군과는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미군은 화력 좋은 무기들을 좀처럼 국군에게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어쩔 수가 없었다. 대대적인 기습 공격을 받자 이번에도 후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뜨아! 중공군은 남아있는 포탄을 모두 쏟아붓겠다는 심정으로 하루에만 6만 발을 쏘아내는 등 전쟁에 참전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미군의 전투기 출격 횟수 또한 참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양측은 화력으로 맞서고 있었다. 화력 대 화력. 쾅쾅쾅 쾅쾅 쾅쾅 쾅쾅쾅 쾅. 결국 중공군 만여 명이 죽고 국군도 수천 명이 죽었다. 그렇더라도 땅을 차지한 중공군의 승리였다. 중공군은 비록 계획한 만큼의 땅을 모두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선전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전과를 거두게 된다. 수고했다 해. 금성전투 7월 공세. 중국은 금성전투의 승리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자 했다. 봤냐 해? 하지만 때마침 터진 핵폭탄급의 사건 때문에 가려진다. 바로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 사건이었다. 힘들게 얻은 승리가 묻혀졌다 해. 이승만 절대로 용서 못한다 해. 결국 중공군은 다시 한번 최후의 공세를 준비하게 된다. 한 달 가까이 병력을 충원하고 다시 무기와 물자들을 모았다. 지난달 공세의 2배에 가까운 총 24만 명의 병력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도 타겟은 금성이었다. 이승만에게 복수하자 해. 남조선 군인 1만 5천 명을 섬멸하라 해. 국군도 이런 사실을 예감하고 있었다. 헐, 전선의 조짐이 수상해. 이놈들 아무래도 또 쳐내려 올 것 같음.
때문에 국군도 서둘러 병력을 충원했다. 금성지구에만 국군의 수가 9만 명이었다. 바야흐로 휴전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개전 이래 최대 전투가 시작될 조짐이었다. 그리고 7월 13일 아니나 다를까 중공군은 대규모 공세를 감행했다. 물량으로 밀어붙이면 남조선 군대는 조기에 붕괴될 거라 해. 그런 중공군들의 예상은 역시나 적중했다. 기본적으로 장비가 열악한 탓에 국군은 또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뜨아! 하지만 후방에 방어선을 구축했기 때문에 크게 물러서지는 않았다.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냐 해. 예전의 남조선 군대가 아니라 해. 미군도 열심히 화력을 지원해줬다. 쾅쾅! 쾅쾅쾅! 하지만 중공군도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쾅쾅! 쾅쾅쾅! 결국 쌍방의 군인들만 엄청나게 죽어나갔다. 시체가 쌓여서 산을 이루고 흐르는 피가 모여 강을 잃었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이럴 때 폭우가 쏟아졌다. 그리고 홍수가 발생했다. 국군에게는 구원의 손길이었고 중공군에게는 악몽의 시작이었다. 홍수 때문에 가축과 인력에 의존하던 중공군의 보급선은 급격히 무너졌다. 건너갈 수가 없다 해. 반면에 국군은 미군의 지원으로 수월하게 보급 물자를 받을 수 있었다. 결국 중공군은 도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와중에 국군은 빼앗긴 땅의 일부를 되찾을 수 있었다. 다만 완벽하지는 못했다. 서울 면적의 3분의 1의 땅을 끝내 찾지 못했고 그대로 전쟁은 종전을 맞고 있었기 때문이다. 병력의 손실도 상당했다. 국군은 사망 실종 6천여 명에 부상자 8천여 명 등 총 14,000명의 사상자를 낳게 된다. 다만 우리 측의 발표다. 중국 측 발표로 보자면 국군의 사상자는 적게는 5만 명, 많게는 7만 8천 명이었다. 이때 수천 명의 국군이 포로가 되었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애초에 이들은 교환 포로로 취급되지 않았기에 포로가 된 이후에도 영영 돌아올 수 없었다는 점이다. 반면에 중공군은 2만 7천여 명이 전사하고 4만 명이 부상을 당했다. 결국 중공군 한 명의 목숨을 축구장 넓이 한 개의 땅과 맞바꾼 셈.